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선 이란은 임시 공휴일이 선포됐고 연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에선 한 야외 행사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3인조 강도가 불과 30여 초 만에 9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털고 달아나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에서 흑인 10대 수백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집단 난동을 벌이다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로 불리는 집단 난동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퍼지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에나 대학이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3%로 각각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모두 마땅한 대안자가 없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두 후보 간 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고령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 확대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행위 등으로 기소됐음에도 굳건한 지지층을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큰 폭의 격차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오늘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의 증가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대치한 뒤 이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배구조가 악화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소비 하락이 경제를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피치는 지난 5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면서 향후 등급 전망과 관련해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피치의 부정적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북반구를 덮친 폭염의 기세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이란은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최고 기온이 한 달 넘게 43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974년 18일이었던 기존 기록을 경신한 것은 물론 폭염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By this weekend, we're talking about extreme temperatures for highs again from Arizona all the way to Texas, where more records could be broken. 기상당국은 현재 5천만 명 수준인 미국 내 폭염 경보 지역 주민 숫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에 더해 미국과 캐나다 서부 국경 지역 등에선 대형 산불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You can actually feel the heat from it, across the lake, and we also could hear the roar from the fire at one point too.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모하비 국립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계속 확산 중입니다. 대기가 메마른 데다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이미 서울 면적 절반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It's scary. Fire takes over and you can't control it, especially when it's high winds. So people's lives are, at stake. 한편 폭염으로 공휴일이 선포된 나라도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각 2일과 3일 이틀 동안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의 기온이 50도 넘게 치솟으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데 더해 물 부족 사태 등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폭염주의보를 무시하고 야외 행사를 강행했다 10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 소방당국은 지난달 30일 온열 질환을 겪은 10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염주의보를 무시하고 야외 행사에 참가했다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환자 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바나 소방당국은 입원 환자들이 수분 공급을 받은 뒤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무리한 야외 활동을 감행한 결과 응급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지 않은 또 다른 10명의 환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절대 야외 활동을 강행하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행사 참가자들은 현장에 비치된 음식과 물을 잘 섭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폭염으로 2주나 개학을 앞당긴 교육부가 나와 화제입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샌 버나디노 교육부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2주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4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은 어제부로 등교를 시작했는데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샌버나디노 교육부는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는 오전 8시 50분, 중학교는 8시, 고등학교는 8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들 역시 교육부의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도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도 더위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하고 돗자리 위에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해가 져도 여전한 후텁지근한 더위를 참다 못해 물속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집에 있다가 더워서 같이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 담그고 있다가 수박 하나 깨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지내는 거죠.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4년 만에 심각 단계로 올린 가운데 찌는 듯한 더위는 밤에도 계속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주기가 있는 청계천도 더위에 잠 못 드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청계천에 발 담그러 가자 이래가지고 즉흥적으로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침에 더워서 깨게 돼서 그게 좀 힘들어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물속에 발을 첨벙 담그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저녁에 이렇게 청계천 물가 있는데 가까이 오니까 물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그래도 산책하기 좋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진 찜통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낮에는 가능한 야외 활동과 작업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얼바인의 한 보석상에 3인조 강도가 들이닥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보석 상점에 뛰어들어오는 강도 용의자들. 셋 다 검은색 상하이에 후드를 뒤집어 썼습니다. 진열장을 하나하나 망치로 박살내고 들고 온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보석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남은 2명은 마지막까지 진열장의 보석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어제 점심시간대 들이닥친 이 3인조 강도들이 CCTV 화면에 포착된 시간은 불과 30여 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듯 이 짧은 시간에 강탈해간 보석들만 $90만 어치에 달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얼바인 경찰국은 이들 용의자 3명 모두 흑인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행적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멤피스의 한 유대인 학교에 한 남성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진입하려다 제지당하자 건물 용역 직원을 향해 총 2발을 쐈고 이후 차를 타고 떠나면서 또다시 2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이 학교 근처에서 용의자가 탄 픽업 트럭을 발견했고 총을 든 용의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I personally truly believe that we have avoided a tragedy. I think this suspect was going to harm somebody before the day was over.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33살의 유대인 남성 조엘 바우먼으로 과거 이 유대인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바우먼의 아버지가 대치 끝에 경찰 총격에 사망한 뒤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실과 하루 전날 용의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원한에 의한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드럼통에 담긴 시체가 말리부 해안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말리부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드럼통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형 드럼통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시국은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을 추정하고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드럼통은 해안을 청소하고 있는 전담 인력에 의해 최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10대 흑인 수백여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집단 난동을 피웠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수백 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모여 상점을 약탈하는 등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일요일 오후 8시 SNS를 통해 시카고 루즈벨트 전철역 인근에 모이기로 했고 그렇게 300에서 400명이 모이자 집단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날 밤 400여 명이 몰려나와 상점을 약탈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한편 곳곳에서 패싸움도 벌어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흑인 10대들은 경찰 제복 가게를 침입하려 했고 또 우편물 수송차에 난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약탈하고 매장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0대 흑인들이 선을 넘었다며 이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따르지 않자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붙잡은 40명 가운데 37명은 12살에서 17살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총기 3자루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선 이 같은 10대들의 집단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1000여 명이 난동을 부리다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비슷한 난동으로 2명이 체포됐고 앞서 6월엔 도심에서 창문을 깨는 등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파괴적인 집단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공용 주차장에 설치된 정상기를 노린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용 주차장에서 신종 사기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정산을 위해 부착된 QR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지불해야 할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차감되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함과 동시 카드 정보를 탈취하며 취득한 카드 정보를 통해 금액을 결제합니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 발급기관이나 은행에 전화해 지불 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신규 카드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QR코드 결제 시 스티커가 덧붙여진 흔적이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뉴저지 주지사의 직무대행을 맡아온 쉴리 올리버 부지사가 돌연사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쉴라 올리버 뉴저지 부지사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하루 만인 1일 화요일 돌연 사망했습니다. 올리버 부지사 측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그녀의 서거 소식을 매우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저명한 공직자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누이이자 이모이자 친구 그리고 영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71였던 고인은 필머피 주지사가 여름 휴가차 이탈리아로 떠나 주지사직을 비운 동안 주지사 대행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월요일 돌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7월 31일부터 니콜라스 스쿠타리 뉴저지주 상원의장이 주지사직을 대행해왔습니다. 올리버 부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필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녀는 모든 의미에서 선구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올리버 부지사는 뉴저지 주의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수십 년간 공직자로 섬겨온 경험을 바탕으로 뉴저지주를 위한 자신의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해왔다며 그녀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자신이 한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중국이 또 다른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흔히 군사용으로 쓰이는 고성능 드론 장비입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유류 탱크에서 화염이 솟구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서는 러시아군 드론이 아파트 단지를 공격해 3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한다는 일부 증거가 나온 가운데 최대 드론 수출국인 중국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在军品出口问题上，中方一向采取慎重负责的态度，严格按照国内政策、法律和承担的国际义务行事。 결국 중국 당국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의 수출을 다음 달부터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kg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 20여 개 품목입니다. 对部分消费级无人机实施为期2年的临时出口管制，同时禁止其他未列入管制的所有民用无人机出口用于军事目的。 중국 최대 드론 생산업체 다장 이노베이션 DJI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드론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수 시장 드론 절반이 중국 DJI 제품이고 공공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드론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드론이 군사용으로 쓰인다는 비난을 피하면서 서방 세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뉴욕시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거주지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디지털 불평등 격차를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을 상대로 무료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뉴욕시가 17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시 내 약 15만 가구에 속한 33만 명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는 정보의 불평등이 교육,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성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광대역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17개 지역이 추가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뉴욕시는 약 200곳 이상의 저소득층 공공주택에 빅 애플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으로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해 33만 뉴요커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17개 지역으로는 브루클린, 303 버논 애비뉴, 애틀랜틱 터미널 사이트 4B, 킹스보로 하우시스, 킹스보로 익스텐션, 레드훅 이스트, 맨하탄 바록 하우시스, 바록 하우시스 에디션, 드 호스투스 아파트먼트, 제퍼슨, 맨하탄 빌 하우시스 등이 있으며 브롱스에 위치한 모리사니아 에어라이트 등이 새롭게 무료 데이터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레이더조가 자사 제품 4개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 이유입니다. 트레이더조는 브로콜리, 체다스프 등 자사 4개 제품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7개 주에 유통된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이 이유입니다. 쿠키 등 과자류 제품도 일부 리콜됐는데 제품 내에서 돌이 발견된 것이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올 경우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한국차 브랜드가 2자릿수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강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한 달간 66,527대의 차량을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판매량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와 같은 친환경차 판매가 두드러졌는데 해당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109%의 판매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한 달 동안 7930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 EV6와 같은 친환경차 모델 판매는 72%, SUV 판매량은 1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달 6,330대의 차량을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의 판매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네시스는 GV80와 같은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GV60와 같은 전용 전기차 판매량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정전 70주년 추모 음악회가 롱비치에 정박 중인 레인 빅토리오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전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음악회는 흥남철수 작전에서 피난민 7천여 명의 목숨을 구한 레인 빅토리오 선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음악회가 미래의 평화를 위해 전후 세대가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민족의 비극을 후세에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물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레인 빅토리오는 롱비치 항구에 정박해 있으며 평상시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